살펴보기고요. 사실 뭐 코어적인 내용 별로 없고 그냥 17에서 그리고 18에서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한 소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직접 쓰지 않는 것도 되게 많고 이래서 뭐 빠르게 지나갈게요. 중간에 퀴즈도 하나 냈으니까 한번 맞춰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이제 리액트 17과 18의 변경사항 살펴보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7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17에 보시면은 리액트의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새로 주 버전이 이제 릴리즈 되면은 이전 버전에서 이제 제공되는 API들은 완전 없애버리고 전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완전 새롭게 갈아엎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리액트 17부터는 점진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어플리케이션 트리는 리액트 17이지만 일부 트리와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리액트 18을 선택하는 점진적인 버전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버전을 올리기에는 이렇게 너무 부담이 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리액트 팀은 어디까지나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변경 사항으로는 이벤트 위임 방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이벤트 핸들러는 해당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한 각각 도움 요소에 이제 이렇게 추가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 타입당 하나의 핸들러를 루트에 붙여놓는 방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핸들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벤트 위임이라고 하고 이제 이벤트가 이제 어떤 단계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벤트 캡처링 버블링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의미를 살펴보면은 캡처링이란 거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트리 최상단 요소로부터 실제 이벤트가 발생한 타깃 요소까지 쭉 내려가는 것을 이제 캡처라고 하고 타깃은 이벤트 핸들러가 타깃 노드에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벤트가 호출이 되고 버블링이라 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부터 시작해서 최상위 요소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버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접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리액트 이벤트 핸들러를 각 요소가 아닌 다큐먼트에 연결해서 이벤트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했었습니다. 16버전까지는. 근데 이제 17부터는 이러한 이벤트 이미 모두 다큐멘트가 아닌 리액트의 최상단 컴포넌트 트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div, id, root 이제 거기로 이제 이벤트가 붙었겠죠. 이걸 왜 이렇게 했냐? 그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최상단 이제 요소에서 이벤트가 모두 이제 달려 있어서 이게 위임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리액트의 최상단 요소이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제 우리가 보통 리액트를 쓰다 보면은 뭐 열의 아홉은 다 리액트와 관련된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고 뭐 UI도 이제 그 안에 만들겠지만 뭐, 뭐 어쩌다 보면은 이제 리액트로 포팅되지 않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이벤트가 이제 리액트의 이벤트와 그 외부의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이제 이벤트가 같이 모두 다큐먼트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div로 옮겼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변경 사항으로는 import react from react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JSX 트랜스폼을 제공한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import react를 꼭 했어야지 우리가 JSX를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리액트 컴포넌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장점이 있냐? 뭐 아무래도 코드 한 줄이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그 새롭게 이제 제공되는 이제 리액트 JSX 런타임이라는 게 이제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이전에 쓰이던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에서 리액트 JS 런타임이라는 것으로 모듈이 변경이 됐는데 이 코드를 까보니 이것도 이전에 쓰이던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보다 더 이제 용량이 적다. 그리고 로직도 더 간결하다. 라고 해서 이제 용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변경사항이 뭐가 있냐? 사실 뭐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보통은 이제 이벤트 핸들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특성
특정 이벤트 객체를 할당하는 이제 뭐 그런 이벤트 풀링이라는 이제 작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거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모던 브라우저에서 뭐 이전에 했던 방식이 그러니까 이 이벤트 객체를 할당해야 하는 게 이전이었는데 이전에 이제 이벤트 풀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성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개념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이러한 이벤트 처리에 대한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크게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 이벤트 객체에 접근할 때 비동기든 동기든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코딩할 수 있게 되었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변경사항은 유즈 이펙트 클린업 함수의 비동기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유즈 이펙트에 있는 클린업 함수는 리액트 16 버전까지는 모두 동기적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이게 동기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에 이 클린업 함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작업을 이제 방해하는 이제 이슈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불필요한 성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리액트 17부터는 화면이 완전히 업데이트된 이후에 클린업 함수가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클린업 함수는 컴포넌트의 커밋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 코어 부분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즉 화면 업데이트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실행되도록 바꿨으며 이로써 약간의 성능의 이점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저 이펙트가 나와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이 래플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냐고요? 네. 리워드가 있나요? 아, 리워드요? 리워드 상품이 있냐? 어, 다음 주에 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들고 가겠습니다. 어, 자, 이제 아, 채팅창을 한번 열어봐야겠네. 채팅창이 어딨지? 채팅창이, 채팅창 확인했고, 자, 여기 우리가 아주 심플한 리액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라는 스테이트가 있고, 카운트는 어떤 이 클릭이라는 디브를 클릭하면은 이제 카운트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 유즈 이펙트에 그 카운트를 이제 디펜던시 어레이에 넣고 이제 유즈 이펙트 이제 첫 줄에 콘솔 로그 카운트를 한번 찍고 이제 클린업 함수에 이제 카운트를 하나 찍었어요. 보면 첫 렌더링에 이거 아마 좀 이게 이 래플의 렌더링이 또 이슈도 있고 아마 스트릭트 모드가 디폴트인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세 번 찍힌 것 같고 그럼 제가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콘솔이 어떻게 찍히는지 다들 적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카운트는 0인 거예요. 제가 클릭하면은 콘솔에 어떻게 찍히냐를 채팅에 적어주십시오. 1번으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한테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써야 합니다, 빨리. 자, 일단 나왔고, 쭉 써주세요. 자, 일단 정답은 다 받을게요. 계속.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써주세요. 지금 안 써주신 분 있나? 하나, 둘, 다 써주셨네요. 다들 1, 0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이게 왜냐면 저는 이거를 면접 때 냅니다. 그래서, 자,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에 로그가 찍힙니다. 정답은 0일입니다. 그래서 모두 틀렸습니다. 여기. 여기. 그러면은 한 번 더 누르면
뭐가 찍힐까요? 잠깐만요. 2 찍히지 않을까요? 잠시. 선생님 정답. 정답은 1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아, 네, 리턴, 이게 의존성 배열값 바뀌었을 때 리턴문 먼저, 클린업 먼저 돌고 그 다음에 나오죠. 네, 일단 선아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틀리셨습니다. 일단 아무도 맞추지 못했으니까 상품은 없고요. 그래서 상품. 왜 그러냐? 사실 선아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클린업 함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클린업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늘 생각하냐면은, 이 의존성 배열이 없을 때, 언마운트 때 실행되는 거라고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클린업 함수는 이 디펜던시 어레이 안에 있는 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스테이트가 새로 바뀌기 전에 그 이전 스테이트 값을 이제 클린업 한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그러니까 카운트가 변경되기 직전 값을 먼저 여기서 이 클린업 함수에서 실행해주고 그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이 바뀌면 그 바뀌었을 때 값으로 이 유즈 이펙트 안에 그 첫 번째 콜백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지 이펙트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사실 막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막 무슨 뭐 이벤트 풀링이 어쩌고 막 무슨 뭐 이벤트가 어디 분데 저기 분데, 사실 이거보다는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죠. 유지 이펙트는 실제로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업이 먼저 실행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유지 팩트가 나와서 실행 얘기했어요. 그래서 클린업 함수가 비동기로 실행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거겠죠. 뭐 이전에 만약에 여기가 코드가 엄청나게 막 길면은 이게 다 실행되고 그 다음 이게 아마 다 실행되고 이게 실행됐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17에서부터는 그러니까 비동기적으로 실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컴포넌트의 언디파인드 반환에 대한 일관적인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16과 17 버전은 컴포넌트 내부에서 언디파인드를 반환하면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이는 의도치 않게 잘못된 반환으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근데 16에서는 포워드 래프나 메모나 언디파인드, 그러니까 메모에서는 언디파인드를 반환한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17부터는 에러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리액트 18부터는 언디파인드를 반환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리액트 18 버전엔 무엇이 있냐? 그래서 새로 추가된 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컴포넌트별로 유니크한 값을 생성하는 새로운 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컴포넌트 내 매스 랜덤을 사용하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 스택 값과 클라이언트에서 해당물을 결국 이벤트 리피기와 하이드레이션 스택 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할 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 했을 때 이제 하이드레이션 했을 때 이 렌더링 값과 그 실제로 클라이언트 렌더링 됐을 때 이제 뭐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유즈 아이디를 써서 유니크한 값을 쓰면은 이런 이랬을 때 이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트랜지션이란 게 또 있습니다. 이제 UI 변경을 가로막지 않고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리액트 훅이다. 그래서 사용법은 이렇게 유저 트랜지션이라는 이제 훅을 써서 이즈 펜딩과 스타트 트랜지션이라는 이제 값을 이제 뽑아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인수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즈 펜딩과 트랜지션의 잠긴 배열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즈 펜딩은 상태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불리언이고, 스타트 트랜지션은 긴급하지 않은 상태 업데이트로 간주할 셋 함수를 넣어줄 수 있는 함수를 인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 세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트랜지션은 리액트 18의 변경사항의 핵심 중 하나인 동시성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훅입니다. 그래서
과거 리액트에서 모든 렌더링은 동기적으로 작동해서 이제 느린 렌더링 작업이 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 유즈 트랜지션 같은 동시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느린 렌더링 과정에서 로딩 화면을 보여주거나 이지 펜딩을 써서 혹은 지금 진행 중인 렌더링을 버리고 새로운 선택값으로 다시 렌더링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앱의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좀 더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트랜지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컴포넌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훅이고 훅은 이제 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스타트 트랜지션을 바로 임포트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서 써도 됩니다. 유즈 디폴트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디폴트 밸류는 리액트 컴포넌트 트리에서 리렌더링이 급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훅입니다. 디바운스를 적용하는 거랑 적용은 똑같은데 디바운스 대비 유즈 디폴트 밸류만이 가진 장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디바운스가 디바운스는 이제 고정된 지연 그 값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초나 이런 거 밀리세컨드를 넘겨야 되죠. 하지만 유즈 디폴트 밸류는 고정된 지연 시간 없이 첫 번째 렌더링이 완료된 이후에 이 유즈 디폴트 밸류를 로 지연된 렌더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유즈 트랜지션은 스테이트 값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감싸서 사용하는 반면, 우리가 set 스테이트 함수를 감싸서 사용하는 반면에 유즈 디폴트 밸류는 스테이트 값 자체만을 감싸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즈 디폴트 밸류는 스테이트를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일반 사용자가 이제 쓰는 건 아니라고 이제 리액트 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주 이해하려고 노력하진 않았는데 뭐 일단 설명을 보면은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왜 우리가 유즈싱크 익스터널 스토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시가 있는데 뭐 첫 번째 컴포넌트에서 외부 데이터 스토어의 값이 파란색이었으므로 파란색으로 렌더링 했는데 그러다 나머지 컴포넌트도 파란색으로 렌더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외부 스토어에 의해서 값이 빨간색으로 변경됐다. 나머지 컴포넌트 렌더링 도중에 바뀐 색을 확인해 빨간색으로 렌더링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와 같은 데이터 소스 바라보고 있음에도 컴포넌트 색상이 달라지지 않는 테어링 현상이라는 게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테어링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데이터 소스에 이제 리액트에서 추가하는 동시성 처리가 이렇게 추가되지 않다면 이런 테어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저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라는 걸 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저희가 쓰는 레벨의 함수는 아닌 것 같고 뭐 설명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에서는 남겨놨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보시고 그리고 유즈 인설션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인설션 이펙트는 돔이 실제로 변경되기 전에 동기적으로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훅은 내부의 스타일을 삽입하는 코드를 집어넣음으로써 브라우저가 레이아웃을 개선하기 전에 실행될 수 있게끔 좀 더 자연스러운 스타일 삽입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마 그 유즈 이펙트랑 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랑 이제 순서를 따져봤을 때 이게 1번으로 실행되고 그 다음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2번이었나? 뭐 예시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즈 인설션 이펙트가 1번이고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유즈 이펙트가 세 번째로 실행되도 되고 있다. 그 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스타일을 이제 직접 변경할 때만 쓰는 건데 이것도 라이브러리 만드는 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리액트 팀에서. 그래서 우리가 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리액트 돔 슬래시 클라이언트라는 모듈이 생겼는데 크리에이트 루트란 게 있고 하이라이트 루트란 게 있다. 그래서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돔에 있던 랜덤 메서드를 대체할 새로운 메서드고 리액트 기판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크리에이트 루트와 함께 렌더를 사용해야 한다. 하이드레이트 루트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어플리케이션 하이드레이션을 하기 위한 새로운 메서드다. 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리액트 돔 서버 이거 때 리액트 제가 발표했던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할 때 나왔던 메소드들인데 이러한 것들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리액트 18에서 제공하는 서스펜스와 같은 코드 분할 내지는 어, 지연 렌더링을 서버 사이드에서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리엔드2 파이퍼블 스트림 대신 이 메서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더2 리더블 스트림은 노드.js 아이고 뭔 소리가 났는데 렌더2 파이퍼블 스트림이 노드.js 환경에서 렌더링에 사용된다면 렌더2 리더블 스트림은 웹 스트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 배치한 것도 생겼는데 이른바 뭐 오토배치 백증을 리액트가 여러 상태의 업데이트를 하나의 리렌더링에 묶어서 선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내부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뭐 여기저기 썼는데 그냥 렌더링이 향상됐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원격 모드가 더 엄격해졌다. 그래서 리액트의 원격 모드에 대해서 이제 더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줬고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특정 생명 주기를 사용하는 컴포넌트에 대한 경고. 이거는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쓰는 이제 생명 주기를 안 쓴다. 이제 쓰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는 부분이고 문자의 래프 이것도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래프를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뭐 파인드 돔 노드에 대한 경고 출력, 구 콘텍스트 API 사용 시 발생하는 경고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검사 뭐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18에서 추가된 원격 모드가 있는데 이제 컴포넌트가 최초에 마운트 될 때 자동으로 모든 컴포넌트 마운트를 해제하고 두 번째 마운트에서 이전 상태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오직 개발 모드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EOS 변경을 위해서 이제 스트릭트 모드에서 고의로 유지 이펙트를 두 번 작동시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 부분에서도 처음에 0 세 번 찍힌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미래에 쓸 리액트 업데이트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이 두 번의 유지 이펙트 호출에도 자연스러운 컴포넌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유저 이펙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적절한 클린업 함수를 배치해서 반복 실행될 수 있는 유지 이펙트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클린업 함수 어떻게 쓰는지 잘 숙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서스펜스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레이지는 이제 리액트 레이지랑 이제 함께 사용하는 건데 원래 이제 서스펜스라는 게 컴포넌트를 첫 번째 렌더링 시에 불러오지 않고 최초 렌더링 이후에 컴포넌트를 지연시켜 불러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스는 이제 리액트 레이지를 통해 지연시켜 불려놓은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제 레이지랑 서스펜스랑 같이 쓰는 예시가 있고 서스펜스라는 건 크게 이제 두 개의 인수를 받는데 하나는 fallback props로 지연시켜 불러오는 컴포넌트를 미처 불러오지 못했을 때 보여주는 fallback입니다. 그래서 뭐 로딩 같은 거 달아놓죠 보통. 그리고 children으로 리액트 레이지로 선언한 지연 컴포넌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레이지와 서스펜스는 한 쌍으로 사용됐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컴포넌트를 분할해서 초기 렌더링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의 서스펜스는 컴포넌트가 아직 보이지도 이전에 유저 이펙트가 실행되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건 꽤 큰 사이드 이펙트네요. 그래서 그리고 서스펜스는 서버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서 마운트 되기 직전임에도 이펙트가 빠르게 실행되는 문제가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가 실제로 화면에 노출될 때 이펙트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해결한 경우고요. 서스펜스로 인해서 컴포넌트가 보이거나 사라질 때도 이펙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컴포넌트가 서스펜스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서스펜스에 노출이 된다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가려진다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의 클린업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서스펜스를 이제 서버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스펜스 내에서 스로틀링이 추가됐다. 그래서 너무 자주 업데이트 되어서 시각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리액트는 다음 렌더링을 보여주기 전에 잠시 대기합니다. 그래서 즉 중첩된 서스펜스의 폴백이 있다면 자동으로 스로틀되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거는 뭐 성능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중에 따른 추가 플립 필요. 그래서 뭐 핵심은
프로미스랑 시몰이랑 오브젝트 어사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 대해 서비스해야 된다면 풀리피를 따로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고, 뭐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변경사항, 아까 얘기했던 언디파인드를 방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볼백에 언디파인드 넘기면은 뭐 널과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점이고, 렌더트 노드 스트림 지원이 중단됐다. 그래서 그 대신 렌더트 파이퍼블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사항이고 끝입니다.